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다양한 혜택과 복지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스마일 토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K과장입니다. 오늘도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얘기하실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오 선생님, 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현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교사 진행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마일 토크에서는 필요한 순간에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공제회의 대여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공제회 회원이라서 가능한 선택, 바로 대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마일 토크는 다양한 대여제도를 소개한다는 취지로 대결 구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제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입니다. 공제회에는 총 4가지의 대여제도가 있는데요. 일반 대여, 무이자 대여, 덕케이 복지 누리 대여, 분할급여 대여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반 대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은 일반 대여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진행복 씨부터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결혼한 새신랑인데요. 저는 교사고 아내는 교직원이라서 저희는 공제회 회원 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준비할 때 가전, 가구, 예식장 등등해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은행 대출을 알아봤는데 이게 서류에 심사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공제회의 일반 대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연이율 4.70%의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서 이 대여금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청하면 빠르게 승인이 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일반 대출보다 훨씬 더 유연해서 저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대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 제도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용했어요. 제가 20년 넘게 타던 차가 더는 못 버티겠는지 그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새 차를 알아보던 중 좀 더 좋은 차를 구입해야지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친한 동료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제회의 일반 대여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새 차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일반 대여에 보증 대여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받은 일반 대여가 보증 대여인데요. 진행복 씨가 받은 단독 대여는 장기저축급여, 탈퇴 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보증 대여의 경우는 장기저축급여, 탈퇴 가정급여금 한도와 함께 SGI 서울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대여 한도가 추가됩니다. 이 대여 한도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기간과 신용 평점에 따라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와, 오랜 시간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이용하신 분답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대여하게 된 이유와 상황은 다르지만 두 분 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딱 맞게 잘 활용하셨네요. 회원의 일상 속 부담을 덜어주는 실용적인 대여 제도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나에게 맞춘 대여입니다. 같은 회원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황에 놓인 건 아니잖아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이유도 그 시점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키워드에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제회의 다양한 대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어깨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술하고 2주일 정도 입원까지 해야 됐는데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한꺼번에 나가야 되니까 걱정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당시 병원비 걱정은 물론이고 아직까지 후유증까지 있으세요. 선배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공제회에 무이자 대여인 보건의료 자금 대여를 이용했어요. 이 대여 제도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 회원을 위한 거예요. 입원 기간이 일주일 이상이면 최고 200만 원까지, 그리고 2주일 이상이면 5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해요. 무엇보다도 무이자라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죠. 덕분에 스스로 치료도 받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즘 같은 시대에 무이자 대여라니 공제회가 있어 정말 든든합니다. 질병 또는 상해 등으로 보건의료자금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덕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복 씨는 이용하신 대여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공제회의 결혼회원 전용 대여 제도를 이용했는데요. 함께 말씀드릴 건 공제회의 덕케이 복지누리 대여입니다. 여기에는 행복누리 결혼대여, 희망누리 출산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는 행복누리 결혼대여를 이용했습니다. 이 행복누리 결혼대여는 연이율 3.90%로 일반 대여보다 금리가 낮은 게 특징이고요. 1인 1회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 역시 공제회 회원이라서 각각 대여를 받아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경조사와 관련한 공제회의 복지 제도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진행복 씨는 최근에 결혼하실 때 유용했던 복지가 있나요? 그럼요, 있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회원분들, 공제회에서 예식장을 할인해 주는 것도 알고 계셨을까요? 이 공제회의 덕케이 웨딩 컨벤션은 대전, 수원, 전주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광주는 제휴된 예식장이 따로 있어서 할인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아서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진행복 씨가 말씀해 주신 행복누리 결혼 대여와 예식장 할인 모두 회원의 자녀가 결혼할 때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결혼 예정인 제 딸을 위해서 이용하려고요. 참, 진행복 씨 결혼 축하금도 받으셨나요? 물론이죠. 저는 혼인신고 후에 바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부 회원이라서 각각 받을 수 있어서 2배로 좋았습니다. 복지 부조부터 대여 제도까지 결혼하시는 분들께 공제회가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각 금융 상품과 복지 제도의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덕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내일의 든든함입니다. 앞서 두 분이 공제회 대여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가올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의 대여 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퇴직까지 8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모으긴 했지만 노후 준비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결혼 자금 마련으로 대여를 또 이용하면 퇴직 전에 다 상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죠. 알고 보니 퇴직 시 기존 대여를 모두 갚지 않아도 분할 급여 대여 제도로 전환하면 퇴직 후에도 상환이 가능하더라고요.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서 퇴직 후에도 여유롭게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 퇴직일 이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전환하려면 퇴직일 이전에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60% 이내여야 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현명 씨가 말씀하신 것은 분할 급여대여 전환형이며 일반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분할 급여대여 일반형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회원에게 최장 10년간 필요자금을 제공하는 대여제도입니다. 이 경우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액의 60% 이내로 대여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다 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어서 정말 좋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2세 계획도 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제회의 더케이 복지누리 대여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희망누리 출산 대여는 출산과 입양으로 인한 보육비를 지원하고 연 3.90% 이율로 자녀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내 집 마련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아는 돈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제회의 든든누리 주택 대여에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연이율 3.90%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네, 진행복 씨가 말씀해주신 두 가지 대여 제도는 공제회 회원 부부일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누리 주택 대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매매가 6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인 등 세부 조건이 있으니 이 부분 역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요즘은 직구하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저도 집을 매매할 때 금액이 살짝 부족해서 포기할 뻔했는데 공제회 든든누리 주택 대여를 이용해서 집 마련을 성공했어요. 공제회가 힘이 돼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오늘은 필요할 때 든든하게 공제회의 대여제도라는 주제로 공제회의 대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두 분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교직원으로 일해오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공제회와 함께였어요. 대여제도의 경우 제가 힘들 때 공제회가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고 또 회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저는 제가 이용했던 대여제도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공제 선배님께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재직 중에 받은 대여금을 퇴직 후에도 나눠서 갚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도 공제회랑 같이 저희 미래 계획을 탄탄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제회의 대여제도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우리 교육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제도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제회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일반 금융기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기반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대여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회원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스마일 토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